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말에 전해드리는 마감 시황입니다. 이거 오늘 마감 시황은 미국장 마감 시황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증시 오늘 제목을 우리가 1월 달에 장이 강한 건지 1월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증시를 놓고 보면 그래도 주 후반에 좀 강했던 흐름이 있었고, 미국은 뭔가 좀 찜찜했는데,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화면이 어둡죠? 예,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면 미국 증시가 상당히 오랜만에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대략 한 7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도 한 200포인트.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 거의 뭐 2% 이상 상승한 올해 접어들어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좀 보였고, 내용도 좋았죠. 초반에 약간의 약세가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종가까지 당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약간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좀 불안감이 많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좀 세게 올라왔다는 거는 되게 조금 희망 있는 또 2주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거의 전 업종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파란데 제가 표시를 좀 해놨어요. 애플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3.36%.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죠. 그리고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그리고 테슬라, 뭐 이렇게 메타 포함해서 우리가 팡 또는 마가 주식을 하는데, 조금 특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올해 접어들어서 처음으로 애플의 주가가 3.68%로 탄력이 좋았다는 거고요. 또 마약 매제가 내려갔던 테슬라는 아직 좀 지지부진합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주요 경기, 최근에 이제 증시가 경기가 나빠서 좀 내려간다 그런 말이 많았는데, 자,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소매 유통주, 뭐 한국으로 생각하면 이마트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뭐 신세계인 종목들 같이 간접적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도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이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장을 많이 눌러놨었는데, 조금 희망 고문을 좀 이어가는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보니까 글자 좀 밑에 제 표시해놨는데, 또 금융료, 파이낸스 쪽에 보게 되면 크레딧 카드 쪽에서 비자 카드라든지 마스터카드 이런 종목이 한 4.52% 오른 거. 이것도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되게 힘이 좋았는데,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힘은 되게 좋았고요. 조금 못 갔던 게, 또 반도체 지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도 4% 정도 올랐습니다. 바로 그냥 지수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보도록 하게 되면, 자, 다우 지수도 어떻게 보게 되면 33,000선을 이렇게 잘 잡아줬었는데, 33,000선에서 불쑥 솟았으니까, 최근 어떻게 보게 되면 지난해 중순 이후 한 2주 정도 이렇게 계속 횡보한 흐름이 있었는데, 횡보한 흐름을 탈출하는 좋은 힘이 좀 나왔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불안한 흐름이었는데,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려 그러면은 최소한 나스닥이 한 11,000포인트까지는 올라가면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 한 2주 정도 약간의 부침이 좀 있었어요. 애플도 약했고 테슬라도 약했죠. 워낙 애플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최근 정시를 보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계속 홍콩인데, 중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은 결정적으로 처음에는 소비재를 이끌겠지만은, 그쵸, 이게 상해 지수입니다. 소비재 이끌지만 종국에는 뭐 위드 코로나고 리오프닝이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IT 기계 수요를 증가시키니까 이 종목이 안 오르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약간은 공매도 세력이 많았는데, 애플의 주가가 그래도 아직까지 뭐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125달러 정도에서 비리비리 하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내서 한 140달러 정도까지만 가준다면 완벽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물론 이제 시가총액 1위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좀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애플의 주가 정말 일어선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많은 섹터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가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움직였을까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고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오면, 요 최근 지표가 그런 게 있죠. 지표가 좋게 나오면 긴축을 강화한다 그러고,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경기 침체라고 그래서 안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데, 어저께는 그거를 약간 시장이 교묘하게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게 지표가 나와버렸네요. 자, 실업률 보겠습니다. 실업률이 지난달에 한 3.6% 정도였는데, 예상치는 조금 나빠지지 않을까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3.5%. 이거는 또 뭐냐 하면, 실업률은 또 좀 다른 게, 연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국이 뭐 금리를 많이 올리고 하는 것 자체도 장기적으로 실업 시장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올해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4.6%까지, 4% 중반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실업률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시한 관점에서는 금리를 올렸지만, 물론 이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긴축을 강화하느냐,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실업률적인 부분은 오히려 경기가 나쁠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정적이면 이건 좀 좋은 거고, 그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게 임금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시간당 임금인데, 이게 또 예상보다 낮게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MOM 기준 월간 기준으로 0.4%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했는데 0.3% 증가. 그리고 이제 평균 시급을 연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한 5%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난달 4.8%보다 낮은 4.6%. 그러니까 임금 증가율의 상승률이 둔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 부담이 좀 내려간 겁니다. 여기에 20만 건 이상의 고용. 이게 사실은 절대 수치만 놓고 보면 막 좋은 건 아니에요. 한 3, 40만 건 가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컨센서스보다 조금 좋게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고용이 조금 좋아진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누르면서 임금의 증가율이 오르지 않았으니 이게 바로 뭐죠? 연준이 바라는 겁니다. 금리를 올렸지만 어느 정도 경제가 튼튼히 자져가는 거. 그 관점이고. 근데 요거 하나만으로 다우존스 700포인트, 뭐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다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조금 더 정시에 이렇게 모든 전 섹터, IT는 IT라든지 필수 소비재, 뭐 오히려 아마존 같은 종목, 아마존 같은 대표적인 경기 유통주입니다. 그쵸. 유통회사니까. 아마존의 주가 이 무거운 주식을 3.5% 올리려 그러면 뭔가 나쁜 지표가 나왔을 거예요. 그게 바로 ISM 서비스 지수입니다. 자, 미국 경제 70%를 담당하는 바로 소비 부분인데 ISM 서비스 지수가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심각해요. 코로나 이슈 있으면 대부분 ISM 서비스 지수는 최근 10년 동안 숫자로 놓고 보면 55 정도를 움직입니다. 55. 근데 어저께는 오마이갓 49.6이 나왔어요. 50을 이탈한 겁니다. 이건 코로나 때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심각한 미국 경제 내부에서 아까 뭐 임금이 오르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소비가 안 좋다는 거죠. 이 지표 하나는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침체 이슈보다는 오히려 긴축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면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해버리냐. 그것은 바로 미국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조금 올라갔던 시국연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한 3.8%까지 올라갔었어요. 10년물이. 이게 올라갔다만 기술주에 부담을 줬는데 ISM 서비 지수가 망가지면서 3.8%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바로 기술주가 올라 버리겠죠. 기술주 올라가 그러면 또 하나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바로 달러화가 최근에 약간 강세 쪽으로 가는 그림이었는데 달러화 어디 갔어요? 달러화가 다시 104 밑으로 확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애플 같은 주식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메커니즘으로 미국 증시가 미국 지표에 따라서 반응을 했습니다만 포인트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애플의 주가도 하방 경지, 여기에 나스닥,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관심이 많은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속적인 우상향. 여기에 그러면 아까 아마존이나 우리 한국의 유통처럼 나이키 같은 기업들의 주가에 우상향하는 이 나이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주에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약간 첫날 부침을 갖고 우유권 올라왔고 또 한편을 놓고 보면 2300이란 포인트 690이란 포인트가 지난 연말에 우리나라가 연말 극적으로 좋은 쪽이 아니라 아주 나쁘게 아,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과세 유예는 하지만은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발표하면서 나왔던 실망 매물과 배당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막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350을 향한 어떤 힘, 700선 돌파를 향한 힘 그런 것 자체가 골고루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던 삼성전기나 하이닉스나 또는 하이닉스 어디 갔어요? 삼성전자나 뭐 그렇게 크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대형주단에서 장을 조금 잡아줄 수 있고 외국인들도 금융주 위주로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충분히 다음 주 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심지어 LG전자까지도 다시 88,000원 가격을 해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너무 희망 고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분석해 봤을 때 어느 정도 1월 달에 통상 장이 강한 것 어떻게 보면 약간 IT나 소비재 쪽인데 이게 다음 주에도 조금 기술적으로 시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애플의 주가마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면 또 애플 관련해서 테크 관련주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자, 주말에 좋은 소식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의 마감은 미국 마감이었군요.
감사합니다.